두 번째는 상보라는 종목이네요. 거래대금 2위. 최근에 보면은 주봉과 월봉 여기만 찍어도 딱 느낌이 와요. 이 종목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락만 일삼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특정한 요인의 작동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장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이 흑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의 테마단이 소테마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종목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나 2차전지가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뭐가 채워야 될까요? 그런 것과 하등 상관없는 여러 가지 소테마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선반영돼서 뒤집혀진다면 이런 애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접근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연 관련주나 그래핀 관련주, 탄소 나노, CNT 라인들은 그 정도의 이미지. 몽땅님! 오잉? 몽땅님 왜 그러고 계세요? 몽땅님?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있어요? 왜요? 2주 내내 떨어지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지수 먼저 보긴 할 건데 당연히 이벤트 확인하고 가야죠. 자, 지난주에는 우리 수많은 분들이 열심히 이제 후원을 해주셔서 좋은데 뜻깊은 일을 많이 했고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8888 이벤트도 결과 봐야죠. 이번 주 일단 2.21% 상승한 기아가 1등을 했네요, 일단. 그리고 코스피 200 상승률 1위는 코오롱 인더입니다. 22%. 지수가 2650을 찍고 2600을 살짝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안에서 당첨자를 보면은 지금 보니까 8개 맞춰주셨어요. 저희가 기준이 10개 맞추신 분 아니면 9개 맞추신 분 이런 식으로 되도록이면 다 드리려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8개라서 이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주는 상품권이 없는데 이분은 그래도 8개 맞추시고 최고 등락률 기아를 맞춰주셔서 저희는 꼭 드리고 싶으니까 이번 주는 워렌리 님이 당첨되신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만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상황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탑다운이니까 원래대로 지수부터 코스피. 자, 오늘 데이터는 마이너스 0.91 하락했고요. 2570.10 마감했습니다. 제가 항상 원칙과 예외, 차트상의 원칙 같은 거 이야기할 때 V자, U자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그거는 종목이나 지수나 똑같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제 본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장악하는 모습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급적인 상황을 봐도 외국이나 기관이 일부 물량을 조금씩 줄이면서 개인들이 사고 있는 모습의 장악형 위아래가 동시에 맞아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V자의 왼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매달 아니면 월급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분들은 이런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속적인 매입을 통해서 시장 상황이 변했을 때 대응하기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호적인 상황이 아닐 때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부분을 지속적으로 소진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확률적인 사고나 그리고 그에 따른 행동을 보일 때 좀 지양해야 되는 축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됐을 때 예측보다는 대응을 하는 입장에서 그럴 때 현금 비중을 소진하는 게 확률적으로는 맞는 대응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거래소도 그냥 V자의 왼쪽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스닥은 마이너스 0.18% 874.84 마감했습니다. 대동소이하네요. 수급 상황도 여전히 개인들이 여기도 매수 대응을 해주고 있고요. 외인이나 기관은 큰 폭의 매수세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의 움직임들이 지난주 2650을 찍고 나서부터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특정한 요인을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있진 않지만 과거에 이런 모습을 많이 가져갔던 적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금리란 이야기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7월 25일, 26일 미국 FOMC에 금리의 인상이 조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전일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유럽권의 영국이나
노르웨이 이런 데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금리 인상 한두 번 남아서 뭐 시장이 상승을 하던 와중에 현실적으로 조금씩 데이터가 다가오니까 그 상승분을 조금씩 상쇄를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단 대표님이 항상 전체적인 추세의 상승 속에서 조정장이 시작된 거니까 결국엔 여기다가 우리는 플러스 알파 정도 딱 붙여서 오른쪽에 행동하다 정도만 딱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 200 보겠습니다. 자, 정렬을 하기 전에 데이터 보면은 14개의 종목이 한 화면에 나오는데 빨간색의 양선 보이는 게 딱 두 종목밖에 없어요. 삼성전자가 0.42%, 셀트리온이 1.42%, 반도체는 제자리, 그 다음에 조용했던 제바 라인들이 오늘 조금 움직였나? 이 정도 데이터를 이 라인에서는 알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 정렬을 쭉 하고 상승률로 보죠. 코스피 2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건 OCI 홀딩스, 지금 분할 이후에 움직임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2차전지 라인의 뒷단에서 돌아나가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가 4%로 2위 정도 움직임이네요. 삼성전자예요. 오늘 올려놓고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이 정도의 결과치를 딱 봐도 완전 정배열 상태, 우호적인 상황이라서 반도체 업종이 지금 크게 무리가 있나라는 데이터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AI라는 키워드는 시작적인 느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끝났다는 느낌보다는 확대해서, 왜냐면 2분기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올 거라고 전망이 나와 있는 와중에 플러스 알파에 영향을 주는 AI라는 키워드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 국면이고요. 그에 반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생각보다 조금 더 밀려있는 상태죠. 2분기 컨센이 조금 컨센을 충족하거나 하회하거나 이런 전망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의 이평선도 조금 더 빠진 상태, 밑쪽의 수급 상황도 외인기관 양매도의 개인이 들어오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업종 딱 두 개 1대1 비교하면 반도체 승, 이 정도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단기 평선만 살짝 내려간 상태에서 우호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DDR5에 대한 현물 시장의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에너지는 데이터 센터 시장들, 서버 시장들 우호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여기까지 해석해도 반도체 승, 삼바 1.19%에 74만 7천 원인데요. 이거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을 때 9시 뉴스에서 우리가 엘리엇 사태 이런 것들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엘리엇은 전형적인 이 해외 쪽에 투자 자금들로 행동하는, 뭐가랑 관련이 있길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모습 보여줄까요? 예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엘리엇은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지속되고 탄생하고 삼바가 탄생하고 이런 과정까지 지금 몇 년도가 지난 거죠. 근데 최근에 엘리엇한테 약 1,400억 정도를 배상해라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물고 물리고 물려서 첫 단계로 가보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에 의해서 우호적으로 평가받던 삼바의 탄생, 여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구나 생각하면서 요번에 이 V자의 요 네모칸을 이번에 그릴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조금 러프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V자의 오른쪽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어디쯤에서 이번에도 이런 네모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시선으로 본다면 원래 품절주 시장 상황에서 V자의 반등은 언제 일어날까?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으면 딱 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좀 조용하고요. 2차전지와 화학에 대한 두 가지 섹터가 포함되어 있는 섹터입니다. 경기 민감주로서 화학 섹터를 보면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속도감은 조금 느린 편이에요. 왜냐면은 상해 시장 자체가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이미지가 들어갔다가 바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 업종에 대한 속도감이 좀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도 조금 느려지다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삼성 SDI 마찬가지고요. 현대차 데이터는 최근에 단기 평선이 조금씩 이제 조정이 들어가면서 61선까지 붙은 상태인데요. 이분법적인 사고가 조금 지양해야 되는 사고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일본차와 우리의 현대 기아차를 비교하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가 이기고 여기가 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현재 환율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난다는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확률적인 사고를 통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데이터가 달라지면 이쪽의 데이터에 나오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는 주식 매매자나 투자자들한테 가져서는 안 되는 사고 방식입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비슷합니다. 그렇죠? 6월 7일 날 이때의 데이터로 환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본차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그냥 이쪽에 롱, 이쪽에 숏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데이터가 바꿔지면 당연히 행동도 바꿔지는 겁니다. 누가 그런 코멘트를 달아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요. 포스코홀딩스 비슷합니다. 여전히 개인들이 수급이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도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나 여러 가지 2차전지 라인들의 주가가 고점을 아직은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 데이터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징은 인터넷 업종에서 또 나왔어요. 네이버가 하방이 열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완전 역배열이 됐고요. 카카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조금 더 빠르게 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이 어디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행동했을 시에는 지금 예측 매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특정한 가격을 보이다가 반등해서 오른쪽에 대한 수급을 동반하는 드디어 외인기관이 산다거나 전일자의 봉을 장악해서 올라온다거나 특정한 차트상의 흔적, 그 다음에 정보, 어떤 뉴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하방에 대한 에너지를 부셔나갈 때 그때 우리는 대응해서 전환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인 것 같습니다. 자, 거래대금 볼까요? 오늘자 거래대금 삼성전자 좀 보합권의 느낌이었고요. 두 번째는 상보라는 종목이네요. 거래대금 2위. 최근에 보면은 주봉과 월봉 여기만 찍어도 딱 느낌이 와요. 이 종목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하락만 일삼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특정한 요인의 작동을 강하게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성장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엊그저께 이 흑연에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흑연,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이쪽과 관련된 섹터들이 테마단이 소테마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한 종목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나 2차전지가 약간 소강 상태에 이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리를 뭐가 채워야 될까요? 그런 것과 하등 상관없는 여러 가지 소테마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시장이 선반영돼서 뒤집혀진다면 이런 애들은 설 자리를 잃는 거예요. 매매에 대한 접근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흑연 관련주나 그래핀 관련주, 탄소 나노, CNT 라인들은 그 정도의 이미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가 거래대금 4위입니다. 자, 볼게요. 여기 바짝 올라간 자리가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정점입니다. 그때 고점을 찍고 61선과 121선이 크로스된 게 2021년 9월 달이었어요. 거꾸로 행동해야 돼요. 이때 매수가 들어가야 되고 61선과 121선이 깨진 2023년 1월 9일 날 분할 매도의 라인으로 전략을 변경했어야 됩니다. 지금은 완전 역배열 상태에서 최근에 2주간의 하락 때문에 코스피 200 인버스 라인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정도라면 단기 평선이 최소한 61선 위에 올라가고 누워있는 121선 위에 올라가면서 꽈배기 틀고 그 순간의 움직임이 외인기관 돈으로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이런 데이터까지 완성이 돼야 이제 인버스 라인 무서워졌다라고 우리가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 살짝쿵의 자리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인버스 ETF를 산다는 건 지수에 대한 예측을 조금 하면서 대응을 한다는 건데 그런 지수 대응을 예측을 할 때도 이 정도의 흘러가는 자리가 아닌 우리가 크게 큰 축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자리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여기와 에너지와 여기 에너지 이런 큰 축에 해당되는 자리를 판별했을 때 이런 인버스 라인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이닉스, AI 반도체, DDR5, HBM 중심에 아직까지 딱 서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 상태고요. 루닛 이번 주에 소테마 라인에서 가장 크게 부각받는 게 의료 AI 솔루션 관련 섹터들이에요.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신테카바이오, 지니너스 이런 라인들입니다. 그렇죠? 쭉쭉 펼쳐지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렌드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이미지로 거래대금이 보이네요. 자, 상승률 시장 보겠습니다. 일단 상한가가 하나, 둘, 셋, 넷 스펙주 빼면 4종목입니다.
근데 남성, SG, 기가비스, 엑스페릭스 딱 보자마자 정상적인 상한가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자, 남성, 일단 상한가 같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라고, 아마존 알렉사 이야기 나오면 남성이라는 종목이 거의 테마단으로 바로바로 올라오는데, 전일자에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아마존이 AI 데이터 센터에 특정한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하겠습니다. 아마존이 데이터에 투자하겠습니다. 아마존, 알렉사, 남성, 바로 그냥 테마단의 상승률, 그 작동을 한 거고요. SG, SG는 쉽게 이야기하면 아스콘 사업자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에다 까는 아스팔트나 김포공항이나 이 경인권에서 공항에 이 활주로 작업할 때 SG가 만드는 아스콘이 사용됩니다. 그럼 최근의 상승은 이 아스콘이 무슨 우크라이나 재건에 속하든지 도로 사업 같은 거에 속하든지 뭐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퉁퉁거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패턴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재활용 때문이에요. 아스콘이 우리가 폐철, 폐가구, 폐자 들어가는 것들. 그러면 우리가 건자재 이야기할 때 건물 부셔서 잘게 다셔서 이런 것들을 폐자원을 활용해서 아스팔트를 활용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런 회사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오늘 부각받으면서 올라간 케이스였어요. 기가비스, 신규 상장주에 속하고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고점을 뚫어내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아까 우리가 대장주의 위치 에너지를 봤을 때 시장은 전체적으로 빠지는데 걔네들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만 반등하고 그쪽 에너지가 커지면 반도체 관련주는 또 여전히 중심에 있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페리스, 일단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슈프리마 아이디라는 종목이고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었어요. 제 기억엔 600% 무상증자 날렸던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 정도의 매매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첫날에 무상증자 권리락 날이 떨어졌을 때 아주 이렇게 예외적으로 강력한 상한가를 붙이면서 다음날, 다다음날까지 주가 상승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선택지를 가져야 되냐면 보유한 물량을 얼마나 높은 고점에 잘 팔아야 될까?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600%짜리 무상증자 신규를 우린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보유한 물량 마이너스를 이번 권리락 효과에 따른 상승분에 잘 내보내야 마이너스를 덜 보면서 내보내야 나중에 플러스 상황과 마이너스 상황을 합쳤을 때 내 결과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엑스페리스는 슈프리마 아이디고 무상증자에 대한 에너지로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 무상증자 권리락일에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은 마이너스에 대해서 현혹당하지 않고 그때 얼마나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팔 수 있느냐. 나중에 들어오는 무상증자분이 시장가가 잘 버텨줘서 얼마나 플러스 상태로 올라와서 두 개를 합쳤을 때 내가 플러스냐. 이것들을 가려볼 수 있는 거죠. 솔트웨어, 파이오링크 솔트웨어 이런 라인들은 금일 데이터 센터, 대규모 투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은 섹터입니다. 카페24,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인터넷 업종의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하방을 세게 가져가고 있어요. 조금 반대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카페24가 왜 이러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네이버, 카카오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상황. 상보, 그래핀. 아까 우리가 제바가 오늘 올라왔네요. 제바 라인만 쏙 빼서 보면 지노믹트리, 메지온, 신테카바이오, JLK, 지니너스, 프로스테믹스 생각보다 순간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메지온은 자금 조달이 성공해서, 신테카바이오는 의료 AI 라인이라서, JLK는 의료 AI 라인이라서, 지니너스 의료 AI 라인이라서, 프로스테믹스 줄기세포 라인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창 대장주를 생각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애들을 한번 판별하면서 이쪽 섹터를 봐야 되는데요. 그냥 개별적인 순환매가 일부 신약바이오 라인에서 나오는 것 같고 이쪽의 키워드는 의료 AI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텍, 반도체고요, 장비주고요, 역사적 신고가고요, 후공정 섹터, 한미반도체 이쪽 라인입니다. 아까 우리가 대장주 봤죠? 자리를 굳건히 지켜주니까 지수 하락 속에서도 이런 섹터들은 이렇게 퉁퉁거리면서 올라오는 거죠.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는 여전히 ING 중이다. 소금 관련 테마 라인들 몇 개 있는 것 같고요. T 로보틱스, 로봇, 자동화 설비, 겐트리 로봇, 현대차, 기아차 이런 에너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봇 관련주의 키워드는 최근에 현대차가 콥데이를 하면서 전동화 비율을 이만큼 올릴 거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현대차에서 겐트리 로봇이나 여러 가지 자동화 설비 사업자를 했던 애들이 로봇 관련주로 일부 반등. 그네들은 두산 로보틱스 기다리고 있는 중. 걔네들은 최근에 고스트 로보틱스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KRM 이런 애들 묶어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시장 상황이 조금만 이제 우호적으로 펼쳐지면 이런 애들도 뭐 AI나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애들이 지금 시장의 소테마에 속해서 시장의 중심에 있는 애들이 쏙 빠지면서 걔네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겠죠. 그 타이밍이 6월 지금과 7월, 2월 25일과 26일 사이 어디쯤에서 지수단에 어디서 나오고 종목단에 어디서 나오고에 따라서 되도록이면 우리 소중한 돈을 그때쯤 잘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네페스아크 반도체 섹터고요. 후공정 저 뒷단에 있는 애입니다. 정말 조용해요. 네페스, LB세미콘 이쪽 라인들. 근데 이런 애들조차도 61선과 121선은 여기서 돌려냈고요. 조금만 더 움직이면 빨주, 노초, 파남보, 정배열 완전 초입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정말 느린 종목도 업황에 대한 에너지가 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커진다는 거죠. 원익 QNC 정말 느린 종목입니다. 최근에 61선과 121선을 돌려냈고 초장기 박스권의 상단을 3일 전부터 뽀개고 기관의 돈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들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내 종목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시장 봤더니 반도체는 좀 굳건하더라. 2차 전지는 조금 빠지고 있더라. 바이오도 조금 매가리가 없더라. 그러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약한 놈이 갑자기 강해지는 게 아니고 강한 놈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싼 건 비집떡, 비싼 건 더 비싸지고 그러면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반도체 업종이 현재는 후보군에서는 1순위인 상황.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탑 30 시장도 개별주가 꽉 차 있지만 쟤네들이 언젠간 뒤집힌다. 근데 그쪽의 후보군은 아무래도 반도체의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시장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2650을 딱 찍고 딱 떨어지면서 시장 데이터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좀 흐른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흐름은 변곡이 완전히 발생해서 쭉 꺾여지는 하방의 흐름이 아니고 조정의 흐름이라는 거죠. 조정의 오른쪽을 우리는 포착하는 기준을 좀 만들어 놨어요. V자의 오른쪽 어흥하면서 잡아먹는 자리. 그 잡아먹는 힘을 개인이 내는 게 아니고 외인 기관 둘 중에 하나라도 낼 때, 그럴 때부터 추적하면서 사고 싶었던 종목군들을 분할 매수하면서 조금씩 다시 채워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23일 금요일 장마감이었고 지수단에 대한 분석은 대표님이 거의 저는 모든 분들 중에 제일 실전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7년 전, 10년 전부터 생각해서 그대로 저도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개별적인 종목단에 포커싱을 너무 세게 해서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지수에 대한 반등과 종목에 대한 반등이 같이 나오는 그 자리를 난 행동할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2주 정도 지금 심리 잘 다스리면서 가면은 변곡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책 읽고 리포트 읽고 종목만, 포트폴리오만, 내 종목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가중치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많이 하게 하니까 차라리 좀 멀어지십시오. 멀어지라는 소리는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런 마이너스 행동만 안 한다면 되는 거예요. V자 오른쪽 우리의 시장을 들어 올릴 때 작동을 하는 외인기관의 수급, 그 다음에 반도체 업종 중에서 그런 오른쪽을 발생하고 있는 애들도 뭐지? 정고점을 부시고 또 올라가는 에너지는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조금 체크하면서 조금 러프하게 시장을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시장은 함부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나가라는 데이터가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나갈 거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전의 데이터를 코로나 때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콧방귀 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데이터는. 오늘 장마감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같이 노래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를 신년안에 내가 부숴낼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아,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 이정현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무사입니다. 금요일 11시 현재 간략하게 장중시황 올립니다. 현재 시간 거래소 마이너스 0.7%, 코스닥 마이너스 0.05%로 양시장 모두 음성 하락하고 있는데 어제 미증시, 다우 대비 나스닥 시장이 좋았었는데 우리 증시 역시 마찬가지네요. 거래소의 경우 어제 양선의 몸통 상승을 대부분 반납하는 음성이 나오고 있어 아쉬운 모습입니다. 장중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전히 중장기 추세 유효하며 단기 박스권 저점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코스피 200 시총 탑10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 한 종목이 플러스 내면서 지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 1% 내외의 하락 조정입니다. 코스피 200 전체에서의 오른 종목은 20종목 남짓하네요. 이런 날의 상승이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 날입니다. 코스닥 시청 상위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강세 돋보이는 가운데 클래스, 루닛 등 의료용 AI나 피부 의료기기 관련주 등 선별적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 717개 중에 179개, 코스닥 992개 중에 500으로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훨씬 많은 금요일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는 아마존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 등 선별적 상승의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름을 많이 채우고 있네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불금, 질토, 편일,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